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병원장 여태영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 때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단백질과 먹지 말아야 할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채소와 자연식, 과일을 잘 먹어야 하는 건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원장님 저는 고기 먹어야 해요. 어떤 걸 먹어야 해요? 뭘 먹으면 안 되나요?처럼 물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지, 또 얼마만큼의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알고 드시면 치료와 건강에 필요한 식사를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 중 항암 치료 중이나 수술 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며 체중이 빠지거나 근육이 빠지는 환자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암의 치료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력과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손실되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며 혈액 수치와 면역력도 떨어져 치료에 악영향을 주며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중 가장 잘 아시는 육류에 관해 얘기할게요. 가공육이나 붉은색 고기는 이미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공육, 햄버거, 소시지 같은 애들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소, 돼지 같은 적색육, 빨간 고기도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나오는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런 육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 후나 항암처럼 독한 치료를 할 때가 그래요. 이때는 몸무게가 한꺼번에 많이 빠지거나 조금씩 지속해서 빠져 체중이 줄고 체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면역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이런 상태로 지속되고 심화되면 암의 치료에 악영향을 주며 환자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져 악순환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동물 단백질, 육류를 먹어줘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식물 단백질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정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칼슘, 아연, 철 같은 성분을 동물 단백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에도 고기를 챙겨 드시되 채소를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드셔야 할 때도 동물 단백질의 종류를 건강한 걸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생선과 닭고기, 오리고기가 좋습니다. 비교적 식사를 골고루 드실 수 있고 몸무게 변화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육류는 적게 드시고 식물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며 생선, 닭고기, 오리고기를 어느 정도 같이 먹어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좋아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건강한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와 비교할 때 검은콩, 대두콩, 김, 바지락 쪽에 들깨, 검은깨, 견과류에 100g당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높거나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훨씬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육류를 드시려고 부위를 선택할 때도 이왕이면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은 부위, 지방이 좀 적은 부위가 좋습니다. 소고기는 사태 양지에, 돼지고기는 등심에, 닭고기는 가슴살에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요리나 가공 방법도 중요한데요. 생선도 반건조나 건조로 말린 생선을 요리해서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요. 생선 중에는 명태를 말린 황태가 단백질 함량이 우수하고 건강합니다. 또 생선은 크기가 작은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참치처럼 큰 애들은 중금속 함량 위험이 큰 거 아시죠?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굽거나 튀기지 말고 수육처럼 삶아서 먹어요. 그래야 단백질도 많아지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을 최대한 빼고 먹을 수 있어요. 또 육류를 선택하실 때는 호주산 방생에서 풀을 먹인 육류가 좋다고 했죠. GMO, 유전자 조작, 옥수수 사료로 가둬놓고 키운 가축엔 온갖 안 좋은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리나 닭도 풀어놓고 키운 것이 가둬놓고 키운 애보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건 가축이 죽어도 고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닭고기는 굽는 게 단백질 함량을 높인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에 튀기는 요리법은 좋지 않아요. 트랜스 지방 기억하시죠? 튀긴 치킨은 직격타입니다. 식물 단백질로는 콩이 최고고요. 두유 다들 아시죠? 단, 인공 첨가물이 적고 설탕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콩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품 첨가물을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콩을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또 여러 제철 채소, 나물들에도 식물 단백질이 있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려면 말려서 먹는 게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시려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 크려고 우유를 엄청나게 먹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부터 엄청난 유제품을 저희가 먹죠.
모유를 먹이면 문제가 없고 아토피 같은 알러지의 질환도 줄이며 많은 질병의 위험도도 줄입니다. 하지만 아기 때부터 우유를 먹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렇게 많이 섭취하면 여러 가지 염증성, 알러지성 질환과 함께 암의 발생 위험도 올릴 수 있는데요. 우유가 뭐죠? 젖소의 젖이죠. 이건 성장 호르몬 덩어리라고 봐야 합니다. 우유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하는 IGF-1과 에스트로겐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마시면 세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포들이 이상하게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암이 뭐죠?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거죠. 또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성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아요. 호르몬 덩어리라 남자들 생식기암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와 상담할 때 암 환자들과 소화기 장애, 알러지성 질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모든 분에게 우유와 시중에 나오는 유제품을 끊게 가르칩니다. 그럼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본인 몸무게의 1000분의 1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 중 식욕부진이나 소화장애가 있고 근육과 체중 손실이 심한 분들은 1000분의 1.2에서 1.5까지도 필요한데요. 몸무게가 50kg라면 체중과 근육이 잘 유지되는 암 환자라면 50g, 근육과 체중 손실이 심한 분들은 60에서 75g까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식하고 고기 먹고 할 때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혼자 500g, 1kg씩 먹고 하죠. 한꺼번에 쓸데없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암세포를 키우는 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몸무게와 상태를 조사해서 조금씩 자주 먹어 하루 동안 필요한 단백질량을 계산해서 드시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더 정확히 알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도움을 받으시려면 암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시고 교육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체중 감소와 근 손실이 심한 분들은 드시는 것만으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수액으로 같이 맞는 게 몸에 유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모든 영양소가 중요하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는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치료에 필요한 체력과 체중, 혈액 수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단백질이 절실히 요구되는 환자들은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 진료 상담을 받고 보충하시고 올바른 섭취량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야 할지 알고 꼼꼼하게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위를 보면 암 환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암의 발생률이 급증했고요. 우리나라 암의 발생률이 왜 급증한 걸까요? 가장 크게 뽑을 수 있는 환경적인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변화가 너무나도 빨랐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했지요. 또 선조들의 음식 문화는 채식이 베이스였습니다. 전쟁을 거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발전하면서 음식 문화도 많이 서구화되었어요. 특히 육류 소비량이 최근 5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끼리 외식,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각종 고기를 엄청나게 먹죠. 햄버거, 피자, 소세지 같은 인공 가공육도 엄청 먹고요. 또 이전에는 모유 수유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분유 우유를 엄청나게 먹이죠. 아기 때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유제품을 소비해요. 이른 시간에 정말 많은 식습관 변화가 일어났어요. 몸에도 또 세포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 발생률 증가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맞는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만들고 식사나 영양에 대해 올바른 정보로 꾸준히 실천하는 게 건강해지고 암의 발생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